자, 그럼 또 시작해 봅시다. 50번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 조건만 갖고 거기는 가조건만 갖고 이런 상황이 될지 이런 상황이 될지를 예상할 수는 없겠죠. 그럼 나머지를 갖고 또 봐야 되는데 나 조건에 보면 x바 그러니까 fx가 k가 되는 k의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이래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fx가 이렇게 있을 때 fx의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fx 이꼴 k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려면 y 이꼴 k가 이렇게 지나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되니? 근데 그게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서 요 밑에 걸치는 요 놈이 k 이꼴 3분의 8이라는 얘기지. 됐어? 이러면 나는 아니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아니니? 아 미친 소리 fx인데 f'으로 썼네. 미안해 잘못 썼어. 그러면 f'x가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러니까 fx가 4차함수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1 양수인 4차함수니까 4차함수의 그래프가 뭐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이제 3개 이상이 되는 실수 k의 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런 모양은 돼요? 안 돼요? 이런 모양은 아예 안 되는 거야. 되니? 왜냐면 얘는 y 이꼴 k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fx 이꼴 k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의 최대값이 2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대값과 그러니까 극소값 2개와 극대값 1개를 가져야 되는 놈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모양이 되거나 혹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그 fx 이꼴 k의 실근의 개수가 최소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이때는 요 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y 이꼴 3분의 8이 되든지 혹은 이때는 여기가 실수 k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게 y 이꼴 3분의 8이 되면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나 조건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집합 fx 이꼴 k가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럼 방정식 fx 이꼴 k의 실근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는 뜻이고 그게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다. 그럼 이렇게 걸치는 순간에 3분의 8이라는 뜻이겠지? 요 밑에는 2개잖아. 여기는 0개, 1개, 2개 이때부터 3개잖아요. 됐니? 그래서 그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라는 거야. 여기도 0개, 1개, 2개, 최초로 3개 이 3개가 되는 순간 그때가 y꼴 3분의 8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f0은 0이고 f'1도 0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f3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됐니? 다시 f0은 0이고 f'1은 0일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지. 그럼 일단 여기서도 이 모양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모양은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면은 fx가 우리 극점을 한 개만 갖는 거니까 저런 상황은 아닌 거겠지. 됐어? 그러면 위에 같은 상황인 거고 그럼 위에 같은 상황에서 여기가 극소가 되는 점이고요. 여기는 극대가 되는 점이고 여기가 또 극소가 되는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극소가 x 이꼴 2에서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얘는 여기가 x 이꼴 2가 되든지 혹은 여기가 x 이꼴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1이 또 0이라고 그랬어? 그럼 f'1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됐니?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1이 되거나 또는 여기가 1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맞죠? 다음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y꼴 0은 얘보다 아래에 있을 거 아니에요? 됐니? 그럼 얘보다 아래에 있는데 y꼴 그러니까 그게 f0에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얘도 여기가 1이거나 혹은 여기가 1이면 요 전에도 0이 될 수 있기는 하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네. 어쨌든 다음 여기도 얘가 1이 되거나 또는 얘가 1이 되는 건데 얘는 안 되는 거네. 얘는 안 되는 거네. 왜냐하면 0은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보다 왼쪽에서 y 값이 0이 되는 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가 3분의 8이야. 그럼 y 꼴 0은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보다 x축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건데 1보다 그러니까 1보다 왼쪽에서 걔가 f0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걔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나는 점이 없지? 됐어? 그럼 얘도 틀린 거야. 얘도 안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이런 상황인 거고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1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일단 여기가 0이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어? 그러면 나는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일단 여기는 x 이퀄 2에서 얘랑 접하는 거잖아요. 됐니?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를 알파라고 두지 맙시다. 여기를 알파라고 두지 말고 아까 f0이 0이고 f'1이 0이라는 걸 쓸 건데 3분의 8을 기준으로 여기가 알파고 여기를 베타라고 두고 풉시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됐니? 이거 식 만드는 기술이야. 스킬이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는 2였으니까 여기 3분의 8이라는 걸 이용하면 fx 빼기 3분의 8 2 알파에서는 만나고 베타에서는 만나고 2에서는 접하니까 얘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럼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짓을 할 거냐?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할 거야. f'1은 0이고 f0은 0이다. 이거를 이용할 거야. 자, 그럼 일단 얘 x 여기다가 x 이퀄 0을 대입하면 f0은 0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자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베타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얘는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4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이게 2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겠네. 맞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가 0이 되거나 혹은 여기가 0이 되는 건데 알파 베타는 그럼 0을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하나는 음수가 되고 하나는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인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f'1이 0이라는 걸 이용할 거야. 요거 양변을 미분하겠지. 그럼 f'x는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x 빼기 베타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그럼 플러스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그대로 얘만 미분하면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f'1은 얼마라고 했어요? 0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따라서 여기다가 x 이퀄 1 대입하면 f'1 0은 얘는 1 빼기 베타 곱하기 1 빼기 2의 제곱 그럼 1 빼기 베타가 될 거고요. 여기도 1 빼기 알파 곱하기 1 빼기 2의 제곱 그럼 플러스 1 빼기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1 빼기 알파 곱하기 1 빼기 베타 곱하기 1 빼기 2는 1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런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보고 알파 베타를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더하기 3분의 4 그럼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뭐 구하라고 했죠? F3의 값을 구하라고? 그럼 F3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굳이 알파 베타를 구할 필요가 없죠? 왜?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갖고 F3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F3 빼기 3분의 8은 여기는 3 빼기 알파 곱하기
3 빼기 베타 곱하기 3 빼기 2의 제곱. 그럼 얘는 1이니까 필요 없고 요걸 전개해주면 9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9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2 아니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10이었죠. 미안 제.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그래서 얘를 반대로 넘겨주면 F3은 9 빼기 10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8 그러면 3분의 6 약분하면 2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되는 거겠네. 틀렸는데 나 계산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지? 저기 해설 써놓은 거는 나랑 전혀 다르게 풀어갖고 저 보탬이 안 되고 내가 쓴 데에서 틀린 걸 봐야지. 뭘 의미야? 어디 틀렸는지 알았어? 네. 어디? 저거 그냥 하나 만난다고 하고 그 2차 방정식으로 해서 그렇게 풀면 되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2에서는 fx 빼기 3분의 8이 2에서는 만나고 알파 베타 2에서는 접하고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한 거야. 어차피 최고차의 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그럼 여기가 1이든 여기가 1이든 신경 쓸 필요 없거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식 만들어 놓고 주어진 조건이 F형이 0이고 F'1이 0이었으니까 처음에 x 이퀄 0을 대입하면 F형은 0 빼기 3분의 8은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 그래서 4알파 베타 그래서 약분하면 얘가 2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맞고 저 근각에서 관계잖아요.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F'X가 얘 미분하면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얘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얘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1을 대입하면 F'1이 0이라고 했잖아요. F'1 0은 여기는 1 베타 1 2의 제곱은 1이니까 필요 없고 1 베타 그럼 여기도 1 알파 마이너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가 알파 베타 2 에이씨 숫자를 틀렸구나. 여기가 2알파 베타가 아니라 뭐예요? 4알파 베타죠? 이 안에 숫자를 틀렸어. 근데 1을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F'1을 대입하는 거네. 에이씨 그럼 미친 다 틀렸구나. 자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1 알파 곱하기 1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틀렸구나. 1 베타 플러스 1 알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 하나씩 뺐으니까 0은 1 더하기 1은 2 빼기 2니까 이건 날라가면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도 하나 날라가면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알파 베타랑 똑같은 건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다시 요게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12 더하기 9니까 21 플러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F3은 21 플러스 2 하면 23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하면 또 틀렸어. 진짜 씨. 어디 틀린 거냐 또.
씨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치는나 본데. 저기 3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냥 4예요. 어디? 저기 맨 끝에 9 마이너스 3 거기 부분 거기가 계산하면 12가 아니라 4가 나와요. 아 그러네. 여기 3분의 4니까 3이 약분되면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9 더하기 4니까 13 더하기 알파 베타는 여기 넘어와서 그러니까 13 빼기 3분의 2 그러면 여기가 13 더하기 2가 돼야 되니까 답이 15 맞아요. 답이 15예요. 됐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야. 방법은 맞았어. 근데 계산이 막 엉망진창이라 틀렸네요. 미안. 그래서 식 만드는 건 여기 뭐 해설지 선생님 여기 니들 매스플레스에 있는 해설지도 봤지만 여기는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이렇게 풀었어. 여기서 fx를 이렇게 놓고 f 프라임 x를 4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라고 놓고 f 프라임 1도 0이 된다. f 프라임 2도 0이 된다. f0은 0이다. 그리고 아까 f 프라임 1도 0, 아니 f 프라임 1, 2는 썼죠. 그 다음에 f2가 3분의 8이다. 이거 갖고 연립방정식 풀었어요. 그렇게 푸는 건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풀면 뭐 계산이 뭐 마냥 편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도 할 만한 방법이 될 거다. 자, 다음 5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정적분 끝이 보이죠? 51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gx가 다시 gx가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함수예요. 근데 이 g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gx가 3차함수였으니까 내가 얘를 미분하면 g'x는 뭐가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거든. 마이너스 fx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fx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fx는 연속함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gx는 우리 다항함수예요. 그럼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는 g'x가 이게 연속인 함수가 되어야겠지. 따라서 나는 f0이 뭐라는 걸 알아요?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gx는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수가 1인 양수인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g'x는 최고차의 수가 3인 2차함수겠죠. 그럼 g'x는 어떻게 생겼어야 돼요?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어야 돼. 그럼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어야 되는데 아까 x = 0에서 함수값은 여기다 0 집어넣어도 0이고 여기다 0 집어넣어도 0이니까 x = 0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얘가 0이고 여기 어딘가 알파라고 한다면 됐니? 여기 어딘지를 몰라요. 저쪽은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 됐니? 우리 fx는 어떻게 생긴 놈이 될 수 있냐면 0보다 그러니까 g'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fx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fx니까 fx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fx가 g'x랑 똑같아야 돼서 fx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생긴 놈이 fx가 되는 거겠죠. 맞지? 그래야지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요 놈이 되는 거고
그리고 x가 0보다 크나 땐 그대로 fx니까 요놈이 돼서 우리 g'x가 저런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그린 게 g'x의 그래프 이거고 요 색깔로 그린 게 fx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반면 0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g'x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를 만약에 베타라고 해본다면 그때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 이렇게 생겼겠죠. 0보다 클 때는 g'x가 fx랑 똑같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저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fx, 파란색으로 그린 게 fx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둘 중 하나겠지.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fx가 0이 되는 점이 g'x가 0이 되는 점이 한 점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생각을 안 했네. 그래서 g'x가 x = 0에서만 0인 경우야. g'x가 여기서만 0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럼 그때는 fx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0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게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에 f0이 0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f0은 0인 거 맞아요. 다음 니은에 fx는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어. 그럼 극대값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f'x의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fx는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대값을 갖지만 이거는 극대값을 안 갖지. fx가. 얘는 fx가 아예 극점이 없어요. 얘는 극대 하나, 극소 하나 이렇게 갖는 거고 얘도 극대 하나, 극소 하나 이렇게 갖는 건데 얘는 극점이 없잖아요. 따라서 니은에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틀린 말인 거야. 다음 디귿이 제일 힘든데 자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1의 값이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을 때 방정식 fx =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그랬어요. 다시 f1의 값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방정식 fx =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그랬지. 그럼 얘는 조금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 fx = x래요. 됐니? 근데 그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건데 일단 디귿에 얘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y = x가 얘랑 어떻게 지나갈 거냐가 문제인 거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이 점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냐,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갈 거냐, 그게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fx = x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저 보라색 그림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보라색 그림은 무조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건데, 요런 그림이나 요런 그림처럼 생겼으면 fx =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지가 참 이거 이제 판단이 곤란해지는 거지. 그러면 요 색깔로 된 거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색깔로 생긴 거. 그럼 요 색깔로 생긴 건 이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 얘가 최고차의 수가 3인 이차함수. 원래 g'x는 최고차의 수가 3인 이차함수니까 얘는 우리 g의 fx를 x가 0보다 클 때는 3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알파라고 적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 경우에는 내가 fx를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곱하기 x 빼기 알파라고 적을 수 있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 곱하기 x 빼기 알파라고 적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f1의 범위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2보다 f1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3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1을 집어넣으면 얘는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 여기는 1 빼기 알파 여기는 3분의 4 이렇게 될 거니까 또 1을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알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1을 빼주면 3분의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마이너스 알파의 범위가
물론 알파의 범위도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도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음수 곱하면 알파가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다는 똑같은 거긴 하거든.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는 알파가 0보다는 크다는 얘기잖아. 되니? 그러니까 저 때는 우리 이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는 0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다.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F1을 가지고 나는 알파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지. 즉 마이너스 3x 곱하기 x 빼기 알파 이꼴 x. 얘는 몇 개의 실근을 가질 거냐 그 얘기거든요. 그럼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x 그러니까 3x 곱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더하기 x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x를 묶어주면 3x 빼기 3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는 0. 따라서 x 이꼴 0과 그 다음에 x 이꼴 얼마? 3분의 3알파 빼기 1을 근으로 갖는 거지. 따라서 알파가 0과 3분의 1 사이였으니까 알파가 0과 3분의 1 사이면 3알파 빼기 1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이런 실근이 있다는 얘기,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어차피 F0은 0이었으니까 이 실근도 반드시 있는 거겠지. 다음 x가 0보다 클 때에는 3x 곱하기 x 빼기 알파가 x 이렇게 될 거니까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x를 묶어주면 3x 빼기 3알파 빼기 1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얘는 x 이꼴 0이 되든지 또는 x 이꼴 얼마가 돼? 3분의 3알파 플러스 1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놈이 0보다 큰 거니까 이놈이 0보다 큰 거니까 얘는 크니 1개, 2개, 3개가 되는 게 맞지. 됐어? 따라서 이 경우에 내가 여기다 y꼴 x를 그리면 얘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이라는 거야. 내가 y꼴 x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만나는 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한다? 맞는다는 얘기야.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무조건 세 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실제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파란색인 경우에도 세 개의 실근이 존재하는지 볼까요? 봅시다. 파란색인 경우에도 다시 한번 파란색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fx가 내가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여기 이제 위로 볼록인 놈이니까 마이너스 3x의 x 빼기 베타 이렇게 생긴 놈이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놈인 거니까 걔는 똑같이 3x 곱하기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도 F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걔가 2와 4 사이가 돼야 된다고 했고 따라서 2보다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여기도 4 이렇게 될 테니까 역시 베타의 범위가 이번에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놈이 되는 거겠죠? 그쵸?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번엔 베타가 이렇게 될 거예요. 왜? 베타는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베타의 범위가 똑같이 저기랑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가 나올 건데 베타는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려면 베타의 범위는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따라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곱하기 x 빼기 베타 이꼴 x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건데 얘는 근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x를 묶어서 3x 빼기 3베타 넘겼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는 0이 되는 게 x 이꼴 0하고 x 이꼴 우리 뭐가 돼? 3분의 3 베타 빼기 1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됐어? 왜냐면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과 0 사이라고 했으니까 3베타는 음수잖아요. 거기서 1을 빼도 음수잖아. 3으로 나누면 음수예요. 따라서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우리 이놈이 실근이 되고 요놈도 실근이 되는 거. 어차피 F0은 0이었으니까 얘도 실근이 되는 거겠지. 다음 x가 0보다 커지면 우리 3x 곱하기 x 빼기 베타랑 또 x랑 똑같다 그렇고 푸는 거니까 넘겨서 정리하고 써주면 얘가 x이고 3x 빼기 3 베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라서 x 이꼴 0과 x 이꼴 뭐가 그리 되느냐? 3분의 3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컸기 때문에 얘도 양수가 돼서 얘도 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근이 1개, 2개, 3개가 보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참이에요.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대강 그리면 틀려요. 이거는 못 풀어요. 대강 그려서는 못 풀고 이렇게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안 봐도 되는 거라고 했어. 왜? 얘는 어차피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무조건 3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됐어? 얘는 무조건 3개야. 저건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fx 이꼴 x의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된다. 자, 다음 52번. 야, 52번 니들 신호등에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 좋은 거? 몰라? 적분은 아직 안 풀어봤어? 신호등 문제? 상은 안 풀어봤어? 잠깐만 내가 확인 좀 해볼게요. 내가 어제 신호등 문제 만들어 놨거든. 얘들 그 변형 문제 다 만들어 놨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신호등 상의 첫 번째 문제야. 이 문제가 52번. 잘 보세요. 초원고 친구들 특히 잘 들으세요. 자,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4차함수 fx의 도함수 f'x에 대하여 방정식 f'x 이꼴 0의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0,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얘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f'x는 최고차의 수가 4인 3차함수예요. 근데 그거 이꼴 0이 세근을 갖는데 알파 0, 베타 세근을 갖는데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는 이 세 개의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베타일 때 얘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대칭의 중심이 돼서 얘는 점대칭 함수가 되는 거고요. 됐죠? 따라서 나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놈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놈이 되는 거예요. 얘가 똑같은 점을 똑같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극소값을 갖고 올라와서 극대값을 갖고 다시 내려가서 극소값을 갖고 올라가는 놈. 물론 여기가 무슨 놈이 되는 거니까 y축이 되는 거니까 fx는 우함수라는 뜻이야.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우리 거기 거기 그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f'x 이꼴 0에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0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말의 뜻이 이런 거야. 그럼 밑에 가조건에 보면 방정식 fx 이꼴 9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럼 여기다 그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죠. 얘가 y꼴 9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F알파는 마이너스 16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디가 F알파요? 여기가 F알파겠지? 이렇게 그어서 얘가 F알파인데 얘가 마이너스 16이래요. 이때 gx가 절대값 f'x 마이너스 f'x에 대하여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gx, dx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상문제 치고는 꽤 쉬운 건데 왜? 이미 여기 식이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왜? 여기를 내가 x 이꼴 알파라고 두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 아니야? 등차 수열이고 간격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0을 기준으로 간격이 똑같으면 하나를 알파라고 했을 때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됐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6하고 만나는 두 점이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인데 거기서 접하는 거니까 나는 이놈을 갖고 뭐라고 쓸 수 있느냐? fx 빼기 마이너스 16 더하기 16이 x 빼기 알파의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나는 알파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얘를 구하면 되는 거지. 0을 집어넣어서 9가 된다? 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x 이꼴 0을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x 이꼴 0을 대입하면 f0은 9였으니까 9 플러스 16이 0 빼기 알파의 제곱 0 더하기 알파의 제곱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9 더하기 16 더하기 9는 25가 되는 거니까 우리 알파의 값은 얼마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겠지? 그럼 난 실제 알파를 저렇게 뒀으니까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그놈을 갖고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주면 fx 더하기 16이 x 빼기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5의 제곱이 될 거니까 x의 4제곱 빼기 10x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16을 반대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나는 fx가 뭐가 될 거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f'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가 루트 5가 되는 거라 일단 얘를 미분하면 f'x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20x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도 루트 5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gx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gx를 우리 뭐 f'x의 절대값 빼기 f'x라고 정의를 했고 그럼 우리 이놈은 f'x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f'x가 되는 거고 f'x가 0보다 크나 같으면 그냥 0이 되는 거죠. 이때 0부터 10까지 gx, d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gx, d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0부터 루트 5까지는 양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5까지는 gx의 값이 양수니까 아니 f'x의 값이 음수 미안해 f'x의 값이 음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f'x dx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루트 5까지야 5가 아니라 루트 5까지 미안해. 그 다음 인테그랄 루트 5부터 10까지는 gx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왜? 우리 루토보다 커지면 x가 루토보다 커지면 g 프라임 x의 값이 gx의 값이 그러니까 f 프라임 x의 값이 0보다 크니까 gx는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거야. 저기 루토 x가 루토보다 크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고. 여기 0보다 크다고. 이게 지금 f 프라임 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x가 루토보다 클 때 f 프라임 x가 0 아니 f 프라임 x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니까 그때 gx의 값은 0. 0은 접근해봤자 0.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라는 거고, 그럼 얘는 인테그랄 0부터 루트 5까지 마이너스 2f 프라임 x니까 얘를 접근니까 여기다가 아니 그냥 하자. 됐죠? 그럼 얘를 접근하라는 거 아니니? 그럼 얘를 접근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fx에다가 0부터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f 프라임 x는 접근하면 fx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놈이 마이너스 2f 루트 5 빼기 플러스 2f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f 루트 5가 얼마입니까? f 루트 5가 여기 있죠. f 루트 5 f 루트 5 마이너스 16. 그런데 거기다 2를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6 하면 32 플러스 F형은 얼마라고 줬어요? 9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2를 곱하면 18.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0이 되는 거지. 그래서 52번의 답은 2번이에요. 그래도 이런 유형의 킬러 문제들 치고는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53번. 양수 A와 A는 0보다 크대요. 양수 A와 1차 함수 fx 함수의 종류를 알려줬어요. 1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뭐라고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어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제곱 빼기 4에다가 괄호 열고 절대값 ft 빼기 4 a 미안해 a dt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x는 그 값을 갖지 않고 나의 g1은 5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g0 빼기 g-4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 가조건에 gx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럼 저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점을 갖지 않으려면 g'x가 0이 되는 점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우리 g'x는 뭐가 될 거냐? 이거 뒤에는 x가 섞인 게 없으니까 단순히 t를 x로 바꿔주면 g'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x제곱 빼기 4 곱하기 절대값 ft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점은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x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놈도 x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0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fx가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 없으나 얘가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얘가 fx가 상수항이 없어야 돼. 상수항이 없어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a랑 만나는 점 y 꼴 a를 이렇게 그렸을 때 fx 절대값 fx 이꼴 a가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와 2가 된다?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얘가 절대값 ft가 되는 거고 얘가 y 꼴 a가 되는 거야. 물론 얘는 t축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fx는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긴 게 fx가 되든지 혹은 이렇게 생긴 게 fx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러면 어떤 놈이 fx가 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거기 fe가 5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a가 양수라고 했잖아. 양수라고 해서 위에다 그린 거예요. 됐어? a가 음수면 밑에다 못 그리니까 a가 양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일단 요거 올라가는 놈 fx가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해보면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아니 2,a가 되는 거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a인 직선인 거고 따라서 나는 fx가 2분의 ax가 되든지 또는 fx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ax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둘 중에 어느 놈이 될 거냐는 거는 g2의 값이 5라는 걸 갖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g2의 값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만약에 fx가 이놈이라고 한다면 절대값 fx는 0부터 2까지 양수니까 우리 뭐가 될 거고 2분의 ax가 될 거고 빼기 a 요렇게 될 거거든요. 2분의 at죠. ft니까 이렇게 네 dt. 그럼 여기 2분의 a는 상수니까 묶어서 앞으로 쭈르륵 나가면 되거든. 그래서 얘가 2분의 a가 묶여서 나가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기는 t제곱 빼기 4가 되는 거고 얘도 2분의 1 묶여서 나갔으니까 t 빼기 2의 d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2분의 a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 같은 경우는 얘가 t 플러스 2 곱하기 t 빼기 2의 제곱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는 거라서 전개를 해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를 곱했으니까 2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라 정리해서 쓰면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2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8t 하면 마이너스 4t 뒤에 상수는 플러스 8에 dt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2분의 a에다가 얘를 적분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 4분의 1t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t의 0부터 2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2분의 a에다가 1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 마이너스 3분의 8이 16 마이너스 2는 4이 8 플러스 2, 8이 16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얘가 2분의 a 곱하기 3분의 20 그래서 3분의 10a인데 얘가 5가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때는 a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a가 양수라는 사실하고도 부합하잖아요. 그럼 이때 g0 빼기 g-4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따라서 어차피 g0은 0이니까 필요 없고 g-4의 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g-4의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4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4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4로. 그럼 2분의 a는 어차피 이걸 2로 나눠주면 4분의 3이었으니까 4분의 3에다가 저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의 대제곱은 256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64.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은 64 곱하기 2하면 128.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분의 128.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빼기 2하면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4, 8에 32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럼 요렇게 사라지고 얘랑 약분하면 4랑 얘랑 약분해서 32가 되는 거겠지? 근데 부호가 안 맞지 않아 그러면? 자 여기까지 계산하고 조금 쉬었다 오세요. 쌤, 내 부호 맞춰놓을게. 쌤, 그 4차함수가 정대칭 y축 대칭이 돼 있잖아요. y축 대칭일 때 4차함수가 y축 대칭인데 얘가 이거 좀 봐주세요.